장작 공장이 있는데 네. 거기서 화재가 엄청 크게 난 거죠. 거기 안에 장작만 있던 게 아니고 부탄가스가 엄청 많아가지고 딱 현장에 도착하니까 계속 펑펑펑 저렇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네. 부탄가스 안에 엄청 많아서 그게 다 터지는 거죠. 네. 1초에 한 번씩 계속 펑펑 이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119 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한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방대원이라고 부르나요? 소방관이라고 부르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 안에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크게. 화재 진압대원, 구급대원, 구조대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저는 이제 구조대원. 구조대원.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을 하시게 된 이유는 뭐예요? 제가 원래 특전사를 나오게 됐는데 네네. 인스타에서 봤어요. 네. 그 특전사 나오면은 구조 특채라고 소방관을 특채로 이제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원래는 특전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안 맞아서 다른 길을 찾다가 선배들이 되게 많이 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선배들한테 물어봐서 되게 좋다고 들어가지고 소방관이 실제로 좀 언론에 나온 것보다는 좀 괜찮다 그래가지고 저도 바로 시험 쳤죠. 소방관이 되는 과정은 어떻게 돼요? 과정은 필기시험 보고 붙으면 실기시험 봅니다. 2주 후에. 실기는 뭐가 있어요? 실기는 악력, 배근력, 앉아 의무 앞으로 굽히기. 그 최대 시험이랑 비슷하네요. 네, 거의 그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뭐 소방학교 그런 게 있던데. 경찰도 합격하면 경찰학교 와서 뭐 교육을 받듯 저희도 소방학교로 따로 있거든요. 지역마다. 저희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이라서 경기도 소방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교육을 15주 동안 받았죠. 군대처럼 이게 훈련을 다 받는군요. 네, 약간 거의 군대죠. 거기서 뭐 떨어지거나 이런 거 아닌 거죠? 그냥 교육을 받는 거죠? 거기서는 이제 시험을 보거든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또 떨어지기도 하죠. 거기까지 갔어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퇴교 몇 명 했었거든요. 제 동기도. 와,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방관으로 근무하시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사고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구조해야 되는 사람을 요구조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요구조자를 구조를 못하고 또는 저희가 구조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신 분들을 보면 좀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2달 전인가 기계에 끼었다는 사람이 뭐 있다 그래가지고 신고 들어와서 긴급하게 출동했는데 혼자서 일하시는 분 같아요. 좀 연세가 있어 보이시는데 그 기계에 혼자 끼어 계시더라고요. 아마 기계 같은 건 원래 2인 1조로 해가지고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혼자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손 쓸 틈도 없이 이미 저희가 사망이라고 딱 진단하지 않지만 딱 봤을 때 그래 보이셔가지고 그분이 옷이랑 막 이런 게 다 끼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살도 좀 기계 뜨거워서 이런 거 다 타고 그래가지고 냄새도 좀 나고 그래서 그분을 꺼낼 때 이렇게 들어서 제가 꺼냈는데 몸이 완전 막 흐물흐물해가지고 느낌이 한 며칠 가더라고요. 위험했던 현장이 가장 위험했던 뭐였는지. 가장 위험했던 그 현장은 그 장작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화재가 엄청 크게 난 거죠. 거기 안에 장작만 있던 게 아니고 부탄가스가 엄청 많아가지고 딱 현장에 도착하니까 계속 펑펑펑 저렇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부탄가스 안에 엄청 많아서 그게 다 터지는 거죠. 1초에 한 번씩 계속 펑펑 이러니까 위험했던 것 같아요. 또 장작 공장에서 장작이 그 안에 꽉 차 있어가지고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계속 그 장작을 쌓여 있으면은 불이 이 속에도 타고 있어서 겉에만 끝나고 꺼지는 게 아니거든요. 포크레인으로 다 걷어내고 불을 꺼야 돼가지고 그때가 제일 위험했던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소방관들이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분도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복지로도 좀 잘 안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어떠신가요? 실제로는 상담 치료 같은 게 잘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언론보다 많이 나가서 요즘은 많이 좋아지는 추세입니다. 소방서라도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고 치료사분들이 그런 시스템이 다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을 자주 보니까 한울님께서도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나요? 저는 트라우마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좀 성격이 덤덤한 편이라서 처음 시설을 봤을 때도 솔직히 별 느낌 없었고 덤덤한 편이라서 성격이 그런 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화재 현장이라던가 이제 구조 현장에 나가면 소방관분들이 다 강인하시잖아요. 체력도 좋으시고 정신력도 좋으시고 그래도 사람인지라 두려울 때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화재 상황으로 예를 들면 저희 구조대원은 화재가 나면은 일단 제일 최초로 해야 되는 게 인명 검색이라고 그 화재 현장 안에 요구조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색을 하는 겁니다. 불길에 그 화마라고 불리거든요. 화마가 좀 크면은 좀 들어가기가 좀 두렵죠. 아무래도 저희는 거의 들어가서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조금 두렵다기보다는 그냥 굳이 뽑자면은 그게 아직까지 저희 열정이 넘쳐서 두려움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뭐 119 장난 전화 같은 게 있나요?
뭐 현장에 나갔는데 굳이 119로 부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던가. 요즘에는 심의의식이 높아져가지고 그래도 잘 안 하시는데 저도 한 번 당했거든요. 네,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여기. 원래는 119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 사무실 번호를 어떻게 아시고 거길로 전화를 한 거예요. 여기 불렀다고 어떤 아저씨가 산에 약간 혀가 꼬이셨어요. 약간 딱 봐도 이거는 산에서 한잔 하시고 장난전 하시구나. 여기로 하지 마시고 119 신고를 해달라 했더니 그 다음에 바로 119 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화재가 났다고. 바로 2분 뒤에 아니었다고. 오인 신고였다고. 그러니까 그게 장난 전화라는 뜻이거든요. 오인 신고가 잘못된 신고. 그런 경우 있었죠. 근데 그런 장난 전화 하면 벌금 같은 걸 매기거나 뭐 과태료가 나가거나 이런 건 없나요? 장난 전화 하셔도 어떻게 하기보다는 그냥 넘어가기가 대부분이죠. 테레비 같은 데 보면은 하수구에 핸드폰이 빠졌는데 119에 전화를 해갖고 그거를 현장에 이제 막 나와서 그거 소방관들이 어이없어 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전 그거 보면 되게 화났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소방관 분들도 나가시면 그런 거에 화가 나긴 하나요? 저는 일단 신고가 접수되고 출동을 나가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나가기 때문에 나가서 보면 가끔 그런 거 보면은 조금 속으로는 이런 것까지 나와야 되나 저희가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잘 해결해 드리고 오면서 아이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하고 말죠. 직업의 장점이나 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점은 아무래도 일단 제복 공무원이라는 점이라서 제복 입으면 좀 멋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티 나고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복지가 좋아져서 지금 더 좋아지고 있지만 공무원 혜택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현장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장점인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운동을 해야 된다는 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아무래도 현장 활동을 하다 보니까 비위생적이거나 안 좋은 광경을 좀 많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긴 하죠. 아무래도 사명감 없이는 쉽지 않은 직업이니까. 그 외에는 교대 근무다 보니까 일정하지 않은 생활 패턴 그거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출동하시는 시간 말고 그 외 시간들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대기 시간인 건가요? 그때는 보통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소방 공무원 일과표라고 있어요. 뭐 오전에 출근해서 교대하고 장비 점검하고 그다음에 장비 조작 훈련 하고 이제 개인 업무들이 또 있어요. 행정 업무 하고 점심 먹고 또 훈련을 해요. 훈련 시간 있어요. 2시간 또. 팀 단위 구조 훈련 저희 같은 경우는 또 행정 업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출동 가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섭외하려고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소방관들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체력 대회. 그거는 왜 하는 거예요? 그 소방 기술 경연 대회 중에 최강 소방관을 뽑는 거예요. 그 되면 이게 최강 소방관 되면은 어떤 좋은 게 있는 거예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근데 그냥 대충만 봐도 엄청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아무나 못하는 웬만한 사람들이 못하는 기초 체력이 바탕으로 돼 있어도 보통 체력이 아니면 많이 힘들어요. 소방관이 이제 되려는 분들께 뭐 조언이나 뭐 도움이 될 만한 말씀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요즘 아무래도 소방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좀 경쟁률이나 시험 수준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 아무래도 좀 힘들잖아요. 답답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자기가 제복 입은 모습을 상상하면서 멋있게 근무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 생각으로 좀 잘 버텨서 끝까지 합격해가지고 저랑 같이 근무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잼뱅TV 시청자분들께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잼뱅TV 시청자분들께 잼뱅님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알게 돼서 보게 됐는데 요즘 유튜브들 솔직히 좀 자극적이고 그런 게 많잖아요. 컨텐츠가. 저도 자극적인 거 있긴 있어요. 그래. 그렇긴 한데 괜찮더라고요. 더 직업을 겨난 유익한 정보들만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구독자도 한 10만 명 빨리 늘고 그렇게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